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8월 28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했었던 거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 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 안정 기조 강화라는 827 대책이 어제 발표가 됐었는데요. 자, 오늘도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의 호프 강정호 소장님과 함께 호프는 무슨 호프로 그럼 호프라 그러지 뭐라 그래. 강정호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옛날 말이다. 호프. 왜? 우리의 희망이야? 희망이지. 네. 자, 이 부분이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예상했던 내용이 발표가 된 거라서 뭐 특별하게 일단 뭐 반응 자체는 별거 없네라는 얘기들을 대부분 많이 하셨어요. 아, 별거 없다? 네. 일단은 뭐 또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박원순 시장이 개발 계획 발표만 안 했어도 이 대책을 발표하지 않아도 됐다. 그거는 모르는 얘기니까.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가 실제로 이제 이 발표 있기 전에 27일 날 어제 오후 4시에 엠바고 해가지고 보도 자료 돌았잖아요. 네네. 근데 전날 26일 날 박원순 시장이 용산이랑 여의도 마스터 플랜 개발 계획 보류하겠다. 좀 안정되면 그때부터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 발표하고 연이어서 이번에는 국토부에서 827 부동산 대책 내놨죠. 내용 자체가 별게 없어요. 그렇죠. 별건 없어요.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는 좀 뭐랄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공급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공급 얘기가 어쨌든 나와. 어쨌든 공급에 대한 얘기가 와닿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30만 원 곳에 공공주택 지구를 추가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언제 되겠어요? 뭐 이제 그 결국은 항상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수요가 지금 있는 곳에 수요가 지금 필요한 곳에 공급에 대한 얘기가 있어도 이게 언제 될 건데요? 있을까 말까인데 사실은 좀 공공택지라고 하는 게 이제까지 지정되고 이런 내용들 보면 좀 사이드들 수도권들 근데 지금 보면 수도권은 물량 쇼크 때문에 지금 막 서울이 지금 KB라든가 아니면 감정원 시세 기준으로 해서 올해 지금 이 8월달 이맘때까지 누적 상승률을 보면 10%가 넘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KB 기준으로 보면 7.2%. 그래서 서울이 7.2%고 뭐 용산, 영등포, 강남 이런 데 10%가 넘거든요. 올해 누적 상승률이. 근데 지금 뭐 안산, 상록 이런 데 같은 경우 보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수도권 안에서도 뜨거운 데는 이렇게 뜨거운데 사이드 같은 경우는 거의 상승률이 없거나 이런 적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뭐 결국 공공택지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강남의 대체 수요가 되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요 지역들에 들어가는 그런 거 아니면 결국 수도권에 더 물량으로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늘어날 텐데 이게 뭐 적절한 시그널이 될지는 시장에서 그걸로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뭐 일단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 의미를 좀 부여한다면 과거에는 주택 공급이 충분하니까 추가적인 주택 공급은 필요 없다라는 정책 기조를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 추진하겠다라는 형태로 살짝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 크게 달라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는 뭐 다 규제 일변도의 이제 대책이 좀 발표가 됐는데 뭐 어쨌든 사실 강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강남의 대체 수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에 결국 끝까지 밀려가지고 만들어진 게 위례신도시였었잖아요. 강남의 대체 위례신도시 중요한 건 2005년 831 대책에 따라서 조성하기로 한 위례신도시는 2018년 현재 북위례는 아직 분양도 안 했어. 그러니까 13년이 지났는데 아직 분양이 안 됐어. 입주를 못한 게 아니라 다 안 끝났단 말이에요. 뭐 공공주택 지구는 좀 더 빠르긴 할 텐데 이만큼 택지 조성해서 하고 하는 게 만만치가 않죠. 그렇죠, 만만치 않죠. 그래서 뭐 지금 뭐
공급에 실효성이 없을 것 같으니까 뭐 계속 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죠? 아니요. 저는 지금 네. 아까 공급 부분에 대한 대책에서 네. 공급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게 의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냥 사실 이번 대책은 전 대책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827 부동산 대책이라고 이름을 붙이기에도 민망하다. 그러니까 그냥 이건 뭐냐면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이 투기가해지고 투기 지역을 추가 지정한 그냥 정도예요. 이게 집값이 여름 지나면서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급등한 지역들에 보니까 여기는 정량 요건 채웠다라고 해서 투기 지역 확대 지정하고 투기가해지고 확대 지정해서 일단 잠근 정도고요. 그러니까 그 하기로 했던 것들 그냥 한 거 정도고요. 상승장에서 규제해야 될 부분들 규제 지역들을 늘린 정도의 사실 의미가 있는 거고 실제로 나와야 될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9월 정도에 온갖 규제들 이제 좀 추가해서 아마 다시 부동산 대책을 제대로 내지 않겠나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보면 827 대책이 발표가 됐지만 실효성은 없을 것이다.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죠. 아니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제 당장 엄청나게 혼란스럽겠죠. 뭘 또 혼란스러워? 별것도 발표가 아니고 9월달에 또 발표된다며. 투기가해지구가 추가 지정됐잖아요. 네.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뭐 양도소득세 중과라든가 아니면 뭐 형약에 있어서 전매 제한 일시 걸리는 이런 정도의 느슨한 규제가 있던 지역이 투기가해지구로 바뀌게 되면 투기가해지구 지정되면 정신 없거든요. 온갖 규제가 다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광명, 하남 투기가해지구 지정됐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아마 이제 이 지정에 따라서 규제들이 작동을 이제 오늘부터 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머리 아픈 일들 많이 발생할 거고요. 투기가해지구는 저는 이번 지정이 끝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지정되면 계속 이제 투기가해지구 계속 확대 지정하는 부분들이 이제 분위기 지금 계속 자꾸 풍선 효과처럼 어제도 이제 투자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랑 잠깐 얘기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보면 여전히 안 오른 지역들 이런 쪽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 관심 갖고 막 많이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사이드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옮겨가는 부분에 따라서 규제 지역들도 늘어날 것 같고 지금 뭐 일단 구리, 안양, 동안, 광교가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됐잖아요. 광교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된 거는 참 사실 저는 의외고 이번에 또 분당도 지정이 안 됐거든요. 예, 분당도 왜 투기 지역 지정 안 했을까 이런 부분. 뭐 동작, 종로 등 내고 투기 지역 했다는 거 지정했다는 거는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계속 얘기됐던 거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의 주택시장 동향을 보면 일단 이렇게 보고 있어요. 주택거래는 위축된 가운데 가격만 상승하고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서울 지역이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원인으로 수도권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의 해당 지역 유입, 그리고 개발계획 발표, 이렇게 세 가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수도권의 주택시장이 가격을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말이야? 그러니까 원인에 대한 분석과 네. 이런 게 그냥 뭔가 페이지를 18페이지 채우기 위해서 채운 내용이 아니에요. 적어 놓은 그냥 것이다? 투기 지역을 지정하고 확대 지정하고 투기가해지고 확대 지정하기 위해서 뭐 시장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전 재밌게 봐요. 이거 잘 씹어보면 사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수도권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사실 수도권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물량이 많다고 맨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입주 물량 때문에 물량은 적지 않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부분이 아주 재밌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보면은 강 소장님 얘기했듯이 수도권 공급 부족이 생길 것으로 우려됐다. 사람들이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 많이 투자를 했다. 결국 이렇게 보는 건데 수도권 공급 부족이 뭐 넘치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지역에 따라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한데 지금 사실상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아시겠지만
뭐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신규로 투기 과열 지역이나 투기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만든 대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포인트가 빗나간 것 같은 게 수도권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선호하는 예를 들면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춰져 있는 뭐 강남 지역에 이런 것들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퍼져나가는 건데 이 논점을 갑자기 수도권으로 확 바꿔버렸다라는 그런 재밌는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사실 저는 지금 집값이 오르는 게 네. 주택이 공급 부족하기 때문에 오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네네. 사실 저는 동의하지는 못하는 편이에요. 난 솔직히 말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잘 모르겠고 엊그저께도 언론사에서 전화가 와서 네. 지금 이제 대책도 나올 것 같고 그런데 나오기 전에 연락 와서 왜 이렇게 지금 집값이 오르나요? 원인을 좀 얘기해 달래. 그래서 저도 몰라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공급이 부족해서라고 하는데 저는 공급이 부족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렇게 유례 없이 서울 안에 좋은 지역에 공급이 많았던 적도 없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좀 공급이 부족해서도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투기 수요가 넘쳐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실수요들이 집 살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시장이 사람들이 어떤 사고 싶은 환경이 됐는데 사고 싶은 지금 환경화에서 살 집이 없는 게 그러니까 살 물건이 없다가 사실은 원인인 거고 예, 사고 싶은 돈도 있고 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할 수 있는 물건이 없어서 지금 오르는 것 같은 거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굉장히 마이크로하게 미시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왜 이런 환경이 되었는가 거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납득이 안 되고 잘 모르겠어 사실. 그러니까 이런 대책에 뭐 여기 얘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네. 모르겠다. 그리고 주택의 공급이 절대적인 좋은 지역의 양질의 주택의 공급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동의할 수만은 없다라는 게 솔직한 생각이에요. 뭐 일단 그렇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맨날 그러잖아. 저도 앞으로 좋은 물량 분양 올해도 내년에도 좋은 분양 물량도 나올 거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200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계속 재개발 재건축 보러 다니고 했던 네네. 지역들 정말 여긴 좋은 요지의 자리인데 사업이 안 가다가 이제 막바지 해가지고 공급되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네네. 지금 그 물량들이 이제 지금 나오려고 하는 건데 그 공급들이 다 진짜 좋은 공급이거든요. 서울시 안에서 이제까지 쉽게 볼 수 없었던 공급들이 계속 있을 거긴 해요. 근데 그 물량들이 사실 정비사업 분양 물량들이고 대부분 이미 주인들, 기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고 일반 분양으로 공급된 물량은 제한적이고 뭐 사고 싶은 사람들은 많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제도 뭐 경제가 안 좋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뭐 이와 관련해서 키움증권 맞나? 예, 홍춘욱 박사님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고액 연봉자들도 되게 많이 늘었고 그러니까 양질의 직업들 많이 늘었고 어제 제가 저도 진짜 놀랬어요. 어제 이제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친구가 이번에 여의도에 집을 샀대요. 네. 15억 주고 샀대. 신혼집으로. 진짜 돈 많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또 다른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지금 친구도 뭔가를 사고 싶은데 못 하고 있대. 왜? 그랬더니 1년에 1억씩 인센티브를 받는데요. 급여 외에. 그러니까 세이브되는 돈이 요새 그러니까 기업이 잘 되는 데들 경우 인센티브 나오면 그걸 1억 정도 저축을 해서 몇 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냐면 그게 소득의 양극화인 거죠. 예. 그런가 봐요. 사실 제 주머니엔 돈이 별로 없어서 못 느끼겠는데 이 직장인들 중에서 또 특히나 맞벌이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양쪽으로 돈 잘 벌고 그래서 좀 저축액들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조금 이제 뭔가 사야겠다 이런 마음들 들어서 사고 있는 것 같고 돈 많은 사람이 많은가 봐. 그러게요. 생각보다 돈 있는 부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전문직으로 뭐 이렇게 뭐랄까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지금 분위기 자체는 그런 것 같아요. 주거 수준의 상향 평준화를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같고 거기에 마땅한 갈만한 곳이 없고 또 사실 그렇잖아요. 뭐
사실 이렇게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하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있는데 없잖아요 지금. 거기서 거기가 고여 있으니까 밑으로 계속 적체가 돼서 나가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을 하나 이렇게 뚫어주면 자연스럽게 또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텐데 뭐 이렇게 고소득자들이 지금 현재 적체돼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마땅한 대체 수요가 대체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 얘기도 옛날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뭔 얘기가 있었었냐면 옛날 얘기를 잠깐 하자면 그래서 강남에 뭐 최고급 주거 뭐를 만들겠다. 뭐 거기에 뭐 삼성동에 무슨 뭐처럼 도곡동에 뭐처럼 그거를 대체할 만한 초고급 뭐 그거를 강남구에 뭐 개발을 해서 그쪽으로 유입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뭐 주거 수준의 상향 평준화라는 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들 했었는데 사실 요새 재미있는 상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좀 관심 갖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 뭐냐면 과거에 지금 부동산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게 중소형 위주의 가격 상승이었다면 아주 최근 들어서 이제 중대형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게 아주 고무적으로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공급에 대한 부분의 얘기가 나와서 바로 대책에서 발표를 한 게 서울 등 수도권의 수도급은 원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는 얘기를 바로 또 때렸어요. 그래서 가구, 소득, 멸실 요인을 감안한 주택 수요가 수도권은 약 22만 1,000호, 서울은 약 5만 5,000호 정도로 추정된다. 자 그런데 공급은 그거보다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이미 신규 수요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공급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정부도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 주거복지 로드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택 공급이 가능한 약 48만 호의 공공택지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들이 쭉 나오면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3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규모의 30여 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다양한 기관들과 협조를 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일단 1번 첫 번째 화두였어요.